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연수사업실 편은혜 과장입니다. 연수기관 담당자분들의 수고와 협조 덕분에 연수사업실은 작년 총 4,600여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40개의 단기 연수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글로벌 연수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연수기관에 감사드리며 연수 과정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 담당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세션에서는 2025년도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 계획 및 유의사항과 26년도 신규 사업의 심의 결과를 안내드리고 27년도 신규 사업 발굴 일정과 계획을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총 224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3년도부터 재개된 초청 연수 기조를 유지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현지 또는 혼합 연수도 가능하니 필요시 연수사업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예산에 있어서는 전면 초청 연수 추진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사업별 예산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안내드리니 예산 내역 수립 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혼합연수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기제작된 온라인 교육 자료를 활용한 초청 연수의 사전 사후 방식의 혼합연수 형태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코이카 온라인 연수 통합 플랫폼 씨앗온의 지속적인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올해에도 코이카 연수센터 활용을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업별 예산 절감 및 연수생의 코이카 시설 경험을 통한 유대감 증진 등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특히 소득권에 소지하는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센터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기간 공모시 공지되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코이카는 사업관리자 그리고 실무자가 코이카 글로벌 연수 4개 과정 이상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니 편법적인 운영을 통해 기준 사업수 이상을 관리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는 25년도 연수사업 기획운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연수과정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안내드린 사항은 이후 자회사인 코웍스의 연수기관 대상 컨설팅을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수 일정, 인원, 언어 등 과정 기획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사전에 정부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코이카의 지침을 따라주시고 불가피하게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험기관이 아닌 코이카 담당자와 먼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기관에서 직접 문의를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이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므로 연수기관에서는 코이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수험기관에서는 코이카 해외 사무소와 소통이 필요함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정부부처 제안 사업의 경우 당초 제출하신 제안서 또는 공모를 통해 참여하시는 경우 안내받으신 PCP나 기관에서 공모 시 제출하신 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인원이나 일정을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코이카 연수사업실에서는 그간의 연수 경험, 수험국 만족도 및 단기 연수 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기준 인원과 일정을 15명 2주로 설정하여 예산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일정과 인원을 지켜 과정을 기획 운영하시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특히 사용 언어의 경우 글로벌 연수 규정에 따라 연수 기본 언어가 영어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강의는 영어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수험기관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언어로 변경이 가능하며 분야 특성상 국내 영어 강의가 가능한 강사 풀 자체가 적은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시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일부 강의를 한국어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과정 운영은 영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수기관은 타 기관의 연수사업 또는 연수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코이카와 약정을 체결한 연수기관은 연수 일정 중 추진되는 모든 활동을 직접 수행해 주셔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정 개요서,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예산 내역서 작성의 기본적인 책임은 연수기관에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에서는 기본 양식과 항목에 맞추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지만 간혹 초안 수준의 영문과정 개요서, 문서 편집 미완성, 부치문서 누락 등 기본적인 문서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단순 검토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코이카 및 코웍스 담당자들의 연수 과정의 세부 내용의 품질 제고나 효과적인 연수 과정의 기획, 운영 참여가 어렵습니다. 연수 기획 및 운영 품질 상향화를 위해서 문서 제출 전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코이카에서 연수기관으로 보내드리고 연수기관에서 코이카에 제출해 주시는 주요 문서들은 공문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므로 기관 간 문서 수발신이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이 없으신 경우 문서 24에 가입하셔서 이를 통해 발신 수신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기한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 개요서, 위탁 업무 수행 계획서 및 예산서의 경우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문서 24 시스템 사용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기한 내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견적에 기반하여 집행액에 최대한 근사하도록 산출해 주셔서 연수과정 완료 후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및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과대 산출하시는 경우 불필요한 예산 전용, 예산 불용 외에도 낮은 집행률로 인한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생의 한국 입국 시점부터 출국 시점까지 연수생의 모든 안전은 연수기관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기관 담당자께서는 연수생의 입국 및 출국 시 직접 공항 영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공항 환송이 어려운 경우, 환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실 경우 코웍스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항에서 숙소로 출발하시는 차량에 연수생을 승차시키는 것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수기관 관계자는 숙박시설에서 대기하셔서 연수생의 하차 시점부터는 직접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항에서 숙소 이동 구간 간 연수생의 안전이나 연수생과의 소통은 연수기관의 책임이 있는 점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연수생의 안전 및 다양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연수생의 입국 시점부터 연수기관에서 직접 연수생 관리를 해주시도록 각별히 재차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식사의 경우 연수생들의 안전관리, 식단 주의, 한국문화체험, 유대감 증대를 위해 주말 중 1일 정도의 개별 휴식일을 제외하고는 연수기관 담당자의 인솔하에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주말 중 개별 휴식일을 제외하고는 연수생 대상의 식비, 현금 지급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수기간 중 한 번의 주말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연수생들의 안전관리, 문화체험, 유대감 증대를 위해 주말 중 1일은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추진해 주셔야 하니 과정 개요서 작성 시부터 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수과정 운영 시 엑스배너 및 현수막을 제작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 안내드리는 제작 시안에 따라서 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과정에 대해 사전 및 사후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경우 홍보 계획을 코이카 담당자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유해 주신 홍보 활동은 추후 연수사업 우수 사례 소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연수사업 길라잡이의 숙지 및 활용 부분입니다. 연수 길라잡이와 설명회 이후 진행될 컨설팅을 통해 충분히 안내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의를 반복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원활한 연수 과정 운영을 위해 코이카 및 코웍스 담당자들이 상시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는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길라잡이를 통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해 숙지해 주시고 설명회 이후 진행되는 대면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충분한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6년도 신규 사업 발굴 결과입니다. 총 70건의 신규 사업을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협력국 수요는 42건, 정부 부처 사업은 27건, 공동연수는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은 정부 및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말에서 2026년 1월 중에 최종 반영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안내 드리는 내용인데요. 부처 제한 사업의 경우 현지 수요 부합률이 2026년 심의 통과된 전체 정부 부처 제한 사업의 14%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제한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향후 필수 절차인 수원국의 공식 추진 의사를 확인받는 데 유리한 만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수요 기반의 사업 발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6월경 현지 수요 조사를 공유할 계획이니 일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처 제한 연수의 경우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많은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경쟁률은 사실상 저희 쪽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시아 지역이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심의 통과 측면에서는 균형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므로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업 제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신규 사업 발굴 계획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 해당하는 안내인데요. 발굴 일정 관련해서 전년도와 유사하게 6월 중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신규 사업 발굴 지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2027년의 경우 최종 제안서 제출일, 심사 항목 등은 작년과 유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제안서의 제출 횟수나 심사 절차는 일부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수기관 대상의 정량평가는 연수기관 공모에서도 활용되는 평가 방식인데요. 여전히 정량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나 그 외의 필수 서류들에 대한 이해가 다소 충분치 않은 기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 외교부를 통해 부처별로 배포드리는 발굴 지침 설명 자료를 숙지해 주시고 제안서 제출 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출 시 누락된 필수 서류들은 미제출된 것으로 평가될 예정이니 필수 서류 전체 항목에 대한 면밀한 작성과 확인 후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한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제안하시는 사업의 경우 권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연수기관으로 제안하거나 센터 직원이 연수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안서의 경우 예비검토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발협력센터는 코이카와 지자체 및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설치된 기구로 지역 내 ODA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코이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점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한편 정부 부처 제안 사업 관련 저희 모두가 어렵게 사업을 발굴하여 최종 정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안타깝게 사업 시행 연도에 연수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행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사업의 시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 만큼 금년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 부처 대상 2026년도에 기획하는 2028년도 신규 사업 제안 가능 규모를 최대 2건으로 제한할 예정이니 금년 중 착수하는 신규 및 계속 사업의 운영과 2027년도 신규 사업 발굴 시 관련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연수기관 내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정부 부처 제안 사업 시행에 대해서 현재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관 내 여러 내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신규 사업 발굴 담당자께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기관 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27년도 신규 사업 발굴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6월 발굴 지침 배포 이후에 별도의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니 해당 설명회를 통해 더욱 자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